고도 근시, 난시일 경우에도 스마일 라식이 가능하다는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고도 근시나 고도 난시에서 수술에 따르는 결과가 좋을 것이냐, 기존의 라식이나 라식에 비해서 수술하고 나서 팽이라는 게 생기는 부분들이 고도 근시나 고도 난시에서는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들이 기존 수술에 비해 가지고 스마일이 어떨까요? 라는 부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지. 이제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근시하고 난시를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8.5 정도까지를 수술의 그 리미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도 근시 6디옵타에 고도 난시 2디옵타가 같이 있는 눈이면 근시 난시 합치면 마이너스 8이니까 그런 정도까지도 스마일 수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제일 먼저 확인한 부분들이 6디옵타가 넘는 고도 근시 또 2디옵타가 넘는 고도 난시에서 결과가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맨 먼저 확인을 해봤던 부분. 그런 환자들에서도 수술하고 나서 첫 한 달에 제일 급격하게 눈이 변하고 한 3개월 정도까지 경과를 해서 석 달이 지나면 눈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6개월을 봤어요. 6개월을 봤을 때 고도근시 난시가 있는 눈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 수술보다 훨씬 더 적게 일어난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스마일에서 고도근시나 난시의 수술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기존의 수술보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장점이 있을까요? 라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답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일단 라식 라섹에 비해서 스마일 라식이 회복이 빠르다는 게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죠. 눈을 뚜껑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뚜껑을 다시 덮는데 뚜껑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붓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적어도 2주 네. 단단하게 붓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2달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2주 동안은 환자들이 약간의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mm 정도만 눈을 열고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다음날 세수하고 화장하고 뭐 샤워하고 다 가능하단 말이죠. 수술을 위해서 굳이 휴가를 해가지고 수술을 계획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환자들이 제일 우려를 하는 게 이제 수술하고 건조증인데 건조증하고 제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상처를 얼마나 크게 내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라식 수술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필수적으로 뚜껑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뚜껑을 만들고 나면 거기 뚜껑을 만드는데 관련된 부분들은 신경이 다 절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경 절단되는 부분들 때문에 건조증이라는 게 유발이 되는데 신경 손상이 최소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회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건조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수술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라식 라섹에 비해서도 통증이 적다는 말도 그러면 그렇죠. 사실이겠네요. 이제 우리가 통증이 없는 걸 0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통증이 뭐 분만같이 제일 심한 걸 10이라고 쳤을 때 그 환자들한테 수술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음날 설문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보통 이제 라식 수술이 수술하고 나서 한 4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스마일 같은 경우에 통증 스코어가 1.37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존 라식에 비해 가지고 통증이 한 3분의 1 정도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스마일을 하고 시력이 퇴행된다면 또 스마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시력이 떨어졌습니다라는 환자들이 대개 수술을 하기 눈이 많이 나쁜 환자들에서 수술하기 이전 상태의 10분의 1 정도가 나빠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눈이 마이너스 8이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8에 10분의 1 정도가 나빠지니까 0.8디옵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0.8디옵타를 스마일로 교정을 한다. 굉장히 작은 양이거든요. 그렇게 작은 양을 레이저로 커팅을 해가지고 잘라내는 건 사실 정확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낮은 도수를 수술을 해줄 때는 스마일로 수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스마일 수술을 하는 데선 라섹으로 추가 교정을 할 수가 있다. 2013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까지 스마일을 하고 나서 그렇게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추가 수술을 하는 환자가 한 1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숫자고 설사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도 훨씬 더 안전하게 추가적으로 시력을 다시 교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일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시력이 계속 뿌옇게 보인다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환자들이 건조증을 이야기를 해줬을 때 수술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건조증이 심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당연히 수술했기 때문에 건조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신경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란 말이죠. 컴퓨터를 볼 때 환자들이 자세가 안 좋다든지 또 아니면 집중해서 보면서 눈을 안 깜빡인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눈이 마른단 말이죠.
근데 수술하기 이전에는 잘 버티던 눈이 수술하고 나서 신경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못 버텨요. 그래서 표면이 자꾸 마르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건조증 관리, 눈꺼풀 관리, 눈 깜빡이는 부분들, 바른 자세. 수술한 이후에 환자들이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잘못된 인터넷에 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나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싶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